경제를 보는 눈, 곽수정의 생생경제.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방학이죠. 방학 동안에 뭘 할까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다가 스펙 쌓기 그러면 좀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제교육이나 캠프들이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경제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이죠.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도 많은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는 것도 경제가 그만큼 중요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딱히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때부터 이 경제를 갖다 조금 더 가깝게 느끼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청소년 경제신문이 지금 발행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와 한뼘경제라는 코너를 통해서 한국경제교육협회가 발행하는 아하경제가 있는데요. 오늘 3부 첫 코너에는 한뼘경제 대신에 청소년 경제교육의 중요성과 어떤 방법의 경제교육이 좋은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뼘경제 시간이지만 방학 특집으로 아하경제의 이규현 편집국장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제가 소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하경제신문 어떤 신문이고요? 어느 분이 발행하시는 건지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네, 아하경제신문은 지난 2009년 국회에서 제정된 경제교육지원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경제교육지원법에서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게 돼 있는데 예. 한국경제교육협회에서 발행되는 주간신문입니다. 예.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습니까? 예. 아하경제는 이제 경제 뉴스를 네. 경제 뉴스를 통해서 경제의 원리를 이해해주는 뉴스면과 예. 이속경제, 경제만화 등 기획연재물, 경제 NI, 수학 이야기 등 경제를 소재로 한 통합교과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신문을 들고 있는데 제185 이렇게 보니까 이게 주간입니까? 예, 주간입니다. 예. 주간으로 발행돼서 예. 전국의 11,000개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에 배달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질문도 보내오고 또 뭐 어떤 활동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하경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제작의 70%를 현장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교사들과 학생 기자들이 지금 4,50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4,500명이에요? 예. 교사 250명과 예. 학생 기자 4,500명이 함께 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쌍방향 콘텐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경제 교육 어떤 현실이 어떻다고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많이 부족하죠. 우리가 이제 강속으로 얘기하는 이제 싱가포르나 홍콩 등은 네. 중학교 시절부터 이제 경제 교육이 필수 과목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는 예. 지금 뭐 중학교 한 단원, 네. 초등학교 한 단원, 또 고등학교에서 경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전혀 경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경제교육 시스템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교육,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경제교육 지원법이라든지 예. 경제교육 주관기관을 선정한 건데, 예. 2년 전에 이제 일본의 NGO 단체인 제2저펜 대표가 와서 예. 우리나라 경제교육 시스템에 굉장히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하경제를 통해서 경제교육을 접하는 아하경제 효과는 자본주의적 배경이 일치하는 국가에서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대단한 우수한 사례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본 쪽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군요. 네. 그러면 지금 신문 외에도 다양한 경제교육 프로그램들이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방송 매체들을 보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름방학 때 우리 아하경제가 또 캠프도 운영하시고 있습니까 지금? 네, 이제 이번 주말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두 차례에 걸쳐서 7번째 지금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캠프라는 용어 대신에 연수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캠프 대신 연수를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경제 순환 게임,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에서 배웠던 경제 지식을 심화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이번에 주제가 후엠아이입니다. 내가 누구냐? 새로운 세상을 만들 후엠아이라는 주제로 목표를 설정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학생들이 그럼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이제 예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400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300명하고 교사 한 50명. 그다음에 이제 이걸 진행하는 대학생 멘토들도 아하경제 학생기자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 아하경제를 공부한 학생들이 대학의 경제 관련 학과에 진학을 해서 대학생 멘토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경제는 지금 이렇게 보시기에 무엇을 경제라고 생각합니까? 돈을 경제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경제라고? 아하경제를 통해서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궁금해서요. 네. 근데 저희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경제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자꾸 이제 경제학을 이제 가르치는 학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입 수능에서 이제 사회 탐구 10개 영역 중에서 그 경제가 꼴찌입니다. 그래서 총 65만 명 중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예, 65만 명 중에서 한 15,000명 정도밖에 활용을 의식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한 2.3% 정도.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경제 교육이라고 그래서 경제학을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질의 이제 용어를 이해하는데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각각 기관에서 이제 경제 교육을 합니다.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정경련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해단체들이 경제 교육을 하는데 자꾸 이제 그런 어떤 그 기관에서 하는 이제 홍보의 어떤 이런 것들을 경제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여갖고 하기 때문에 이건 지속성이라든지 연속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 지원은? 예, 뭐 그 부분이 좀 가장 어렵습니다. 뭐 학교에서는 계속 그 예산의 신문을 좀 늘려달라고 좀 NI라든지 창의체험 활동이라든지 오히려 이제 진로교육, 인성교육까지 이제 아하경제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예산이 뭐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학교에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경제교육이 국가 시스템에서 미래를 주변 청소년들에게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선제적인 생산적 복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익단체 아까 말씀드렸던 이익단체라든지 뭐 이런 경제적 활동이 국가에서 하는 경제교육과 경제교육을 소재로 하는 홍보를 좀 혼동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일본과 중국과 미국과 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패러다임을 창출해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청소년기 때부터 제대로 된 경제교육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은 불가피하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하경제 이규원 편집국장이었습니다. 박수종의 생생경제. 앞에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오프닝 때. 한 연구소 발표를 보니까요.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이 평균 얼마쯤 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상품 있으면 퀴즈로 내드리면 참 많은 분들이 응모하실 것 같은데 평균 비용이요. 6천만 원 이상이랍니다. 지금 우리 평균 수명까지 생존할 경우에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정도로 암 발생률이 높답니다. 그만큼 식생활이나 또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겠죠. 3명 중에 1명이 이 암이 발생하는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는데 환자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근데 암 환자들이 늘면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니까 보험사들이 암보험 판매를 중단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또 어쩐 일인지 대형 생명보험업계가 잇따라서 단독 암보험 상품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재출시된 배경 뭘까요? 바뀐 보장 내용은 또 뭘까요? 가입 시 주의할 사항이 없을까요?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금융소비자연맹의 조연행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연행입니다. 예, 지금 암보험 단독 암보험 상품들이 몇 년 만에 부활한 겁니까? 한 7, 8년 정도 됐습니다. 예, 일부 대형사들이 다시 부활하는 건데요. 중소형사들은 꾸준히 판매를 해왔었습니다. 2005년부터 그 대형사들이 이 판매하던 암보험의 손해율이 높다 그래가지고 일부 회사들이 판매를 중지했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최근 상위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암 전용보험을 다시 출시하면서 판매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지금 판매됐던 암보험, 이게 그러면 일반 형태가 아니라 특약 형태였습니까? 특약, 암 전용 특약도 있고요. 주계약으로 대부분 판매를 했었습니다. 이 대부분 보험사들은 암 전용 상품을 판매 중지했지만은, 나머지 5개사 정도는 그대로 암 전용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해 왔고요. 그 외 회사들은 별도로 독립된 상품이 아니라 특약을 갱신형 형태로 일부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해 왔었습니다. 이 특약 형태의 암보장 상품은 보장 금액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암 환자의 부담을 덜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주계약으로 다시 부활한 그런 상황입니다. 손해율이 높다고 해서 닫았다가 대형 보험사들이 다시 단독 암보험 상품을 팔기로 했다. 배경이 뭡니까? 그 손해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일부 핑계일 수도 있고요. 그 이익이 암보험보다는 다른 그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이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주력하기 위해서 판매를 중지한 그런 측면이 많고요. 실제로 이제 높은 손해율로 판매를 중단했던 일부 회사들이 다시 재개에 나선 것은
이제 그 명분상으로는 손해율에 대처할 수 있는 경험 위험률을 축적해가지고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상품을 만들게 됐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들이 암 보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이 암보험이 그 보장성 보험으로서 그 이익 창출에도 굉장히 좋은 상품으로 알려지면서 이익이 날 것으로 보이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물론 기업들이야 뭐 철저한 분석과 연구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리사들이 보험료율을 책정하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만 예.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게 요즘 한편으로는 뭐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이 정부가 생각하는 어떤 복지 차원에서의 암 비용에 우리나라 지금 의료보험상 내시경을 한 분들에게 5년 전에 한 분들에게는 암 치료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의 재정적인 어떤 뒷받침이 상당히 가해지니까 이게 민간 쪽으로 조금 협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또는 뜻이 약간 좀 반영된 게 아니겠습니까? 예, 정부 즉 금융감독 당국의 주문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정부가 이 암보험, 민영 암보험을 활성화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 국민건강보험의 수지가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은 암보험의 이 초과 그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면은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에 더 많은 의료비가 지출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은 약간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존의 암보험 상품하고 이번 보장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번에 출시되는 암보험은 그 보장 내용과 기간을 좀 늘렸다는 점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최근 나온 상품 하나를 예를 들어드린다면 고해감 해가지고 폐암과 같이 그 고액의 진료비가 들어가는 것은 1억 원 정도 보장해주고 그 외의 암은 최고 5천만 원, 치료비가 적게 드는 소외감을 구분해가지고 최고 2천만 원을 보장한 그런 상품도 있고요. 네. 또 진단비 이외에 그 항암 방사선 치료비, 약물 치료비, 또 암 관련 사망비 등 종합적인 기능이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또 이번 1당으로 해가지고 최대 보상 일수를 120일에서 180일로 늘린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이 보험기간은 보험료가 중간에 바뀌는 갱신형으로 대체적으로 15년마다 갱신시키는 그런 상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부활하는 이번 암 보험료를 놓고 보면 어떻게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상품, 개별 상품 하나만 보고 적정, 부적정을 따지기는 좀 뭐하고요. 예. 이런 것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암보험 경쟁을 통해 가지고 좋은 상품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제공된다면은 네. 좋은 상품으로 유도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갱신, 비갱신형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설계에 따라서 보험료가 천차만별로 나올 것 같은데 상품도 예.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먼저 갈아타는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가입하고 가입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새로운 걸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기존의 가입자들이 이 새로운 암보험이 나왔다고 설계사들이 많이 새 상품으로 갈아타라고 이런 주문을 많이 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현재 예전에 가입한 암보험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보험을 갈아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보험사에 유리한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전에 가입한 암보험은 보장기간이 짧거나 또 60세까지 이렇게 좀 짧을 수도 있지만은 네. 거기에 해당되는 적정한 보험료를 내는 것이고요. 또 기존에 가입한 상품은 사업비를 모두 납입했기 때문에 네.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그만큼 또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위험률도 현재 새로 나온 상품은 더 새로운 위험률을 반영해가지고 위험률이 할증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과거의 상품이 오히려 더 유리한 측면이 더 많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 내용이 부족하게 되면은 과거 것을 해약하는 것이 아니라 네. 부족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특약으로 가입한다든지 조그마한 상품을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다 좀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지금 건강보험이나 의료실비보험 등 가입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단독 암보험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암에 대한 그런 그 발병률이 네. 25%가 넘어서 3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 서너 명 중 한 명은 암에 걸리기 때문에 암 걸리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병원 치료비뿐만 아니라 소득 보상도 필요하고 가족의 생계비 문제도 닥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나 이런 샐러리맨들은 그 암 치료로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5천만 원 내지 6천만 원을 병원에 쌓아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월 2, 3만 원씩 미리 보험으로 준비하게 되면은 그러한 큰일이 닥칠 때 아주 유용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 안 하신 경우에는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도 보면 주택 그 전세자금 지원 대출이라고 해서 그 정부에서 이제 보증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담보는 주인이 서고 그다음에 이 대출을 받은 거는 전세입자가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갖다가 전세입자가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세자금을 해주는 대출자금이 있거든요. 암보험 이걸 놓고 보면 과연 이렇게 그 정부가 이렇게 떠밀이식으로 했다라는 그런 설이 있지만은 괜찮은 상품들이 나올까요? 그것은 이제 그 시장에서 자율 경쟁이 되도록 지금 금융상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정부가 떠미는 이런 그 내세우기 상품, 홍보용 상품 같은 경우는 100% 실패를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만 제대로 소비자들한테 사업비가 얼마나 부과되어 있고 위험률이 얼마나 할증되어 있고 이러한 투명하게 정부만 제공이 된다면은 소비자들이 그 상품을 정확히 비교 분석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고 보여지면은 시장에서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좋은 상품이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수요가 있으신 분들은 이 여러 가지 경쟁 업체들의 정보 내용을 잘 보고 읽으신 다음에 비교 분석하셔가지고 참고로 하셔서 보험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의 조연행 대표였습니다. 지금 PYA를 리스 렌트하시면 1년 뒤 새로운 모델로 바꿔드립니다. 아이서티는 벨로스터로, 벨로스터는 아이서티로, 아이포티는 아이포티 스타일은 그랜저 산타페로. 이게 가능해? 그럼 PYL이니까. 갖는 법조차 유니크한 PYL. 최소 3년 이상 계약, 최종 변경 시 88만 원 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잠시 후 4부에서 관세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수 지점장님도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전화해서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771-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십시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몇 개 아르바이트 이야기, 노조 이야기가 나갔을 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2355번님, 알바 시급은 얼마입니까 하셨는데요. 2013년 올해는 시급이 한 280원 정도 됩니다. 4,860원 최저임금이죠. 내년에는 5,210원이 최저임금입니다. 이런 질문도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는데 제가 시간상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때 참고로도 하고 또 공유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고요. 트위터로 @ YTN 밑줄 이코노미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차 사는데 연예인 DC 못 받아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 잠시만요. 캐시백도 받고 가실게요. 롯데카드면 롯데카드로 수입차 사고 최대 1.6%까지 돌려받자. 신차 2천만 원 이상 결제 시 8월 31일까지. 이용 조건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퍼스트레이디 엘리너 루즈벨트. 그녀의 침대가 시몬스였다는 사실 아세요? 기품 있고 편안하게 퍼스트레이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네, 금융상품 백서 시간입니다. 근로자 재산형, 재산형성저축, 줄여서 재형저축이라고 하죠. 18년 만에 부활이 됐다고 해서 시끌벅적했었는데요. 어떨까요? 그 지금 상황이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재형저축에 대해서 서춘수 신한은행 목동하이페리온 지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초 YTN 생생경제에서도 아마 다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재형저축 판매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인기몰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3월 6일에 이제 판매를 했는데요. 네. 첫째 날에 28만 계좌. 예. 그리고 3월 한 달 동안에만 110만 계좌 판매를 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4월 말에 25만 좌, 5월 달에 8만 좌, 6월 말까지 2만 계좌,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이 인기가 추락을 합니까? 가입 기간이 너무 장깁니다. 재형저축의 가장 큰 장점이 이자에 대한 세금, 이자 소득세죠. 15.4%를 감면해드리겠다. 대신에 농특세만 1.4% 징수하겠다. 이런 점이었는데요. 이렇게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 7년 이상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네. 물론 중도에 해지가 가능하지만 예. 중도에 해지하면 이자 소득세 감면이 취소가 되고요. 네. 또 고객 입장에서 볼 때 7년 동안이나 내가 저축한 돈이 묶이는데 금리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이런 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금리만 따져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은행권에서는 나름 그래도 최고 금리 상품 아닌가요? 현재 금리 상황에서? 예, 그렇습니다. 1년제 정기예금 금리가 연 2%대 중반까지 떨어졌고요. 네. 3년제 정기적금 금리는 3% 초반 중반에 불과합니다. 네. 그런데 시중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재형저축 금리는 네. 연 4.5%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렇지만 7년 가입기간 내내 4.5% 금리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네. 처음 3년만 연 4.5% 고정금리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4년 차부터 변동금리로 바뀌는데 4년 차 됐을 때 금리가 몇 퍼센트 주는지 뭐 그때 가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태로라면 당연히 3%대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객분들은 그 점을 우려하는 것이고요. 비과세 혜택을 받기는 하지만 금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효과 역시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비과세 혜택마저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어쨌든 7년 이상 유지하면 네. 지금 가입하면 네. 2015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정부가 법으로 그렇습니까? 약속한 거니까요. 예.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입 대상은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예. 근로소득도 있고 종합소득도 발생이 동시에 된다면 종합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3,500만 원 이하라면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금 고정금리형은 고객들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예, 지난주 월요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예. 말씀하신 그대로 7년 동안 고정금리를 지급합니다. 네. 금리가 3.5%고요. 그러니까요. 기존의 변동금리가 4.5인데 1%포인트가 낮죠. 네. 그래서 지금 반응이 썩 좋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3월 초에 판매를 시작한 변동형보다 지난주부터 판매를 시작한 고정금리가
인기가 더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렇군요. 아니 근데 지금같이 금리가 낮은 시점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금리가 낮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 시기에 고정금리로 재행저축을 판매한다? 이 약간 좀 이상한데요? 예, 어쨌든 취지는 이렇습니다. 네. 고객분들에게 변동금리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난 3월 초에 변동금리 재행저축이 나왔으니까 네. 그걸 최대한 활용하시고 추가로 고정금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또 나왔으니까 선택해서 가입하십시오. 뭐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고정금리형 인기가 뭐 별로 이렇게 시큰둥하다 보니까 반응이 변동금리형을 내놓았다라고 보여지는데 변동금리형 인기는 또 어떻습니까? 가입 대상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 뭐 고정금리나 변동금리나 가입 대상자는 똑같은데 게다가 지난해 소득이 있어야만 금년에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온 신입사원은 가입 대상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가입 대상자가 좀 많지 않고요. 금리 부분이 변동금리가 최고 4.5, 고정금리가 최고 3.5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7년 동안 묶어야 가능한 얘기고요.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 보면 고정금리형은 더 매력이 없다 이렇게 이해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재행저축이 좀 그나마 낫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재정을 이유로 절세 상품 가짓수를 매년 줄이고 있죠. 시중금리가 계속해서 어쨌든 하락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저축은 최고 금리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최고 절세 상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축하고 투자할 여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100% 마음에 들지는 않으시겠지만 가입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최소 가입액이 10,000원입니다. 우선 통장만이라도 만들어 놔서 여유가 있는 다음에 그때 활용하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원자님께서 재행저축을 드신다면 고정, 변동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우선 고정금리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3년만 경과에도 4.5%를 받고요. 일반 적금 3년제 금리가 3% 중반에 불과합니다. 이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지금은 고정금리형 재정저축을 변동금리형 재정저축을 가입해서 3년 동안 4.5% 금리를 받으시고 이번 기회에 추가로 3.5% 고정금리 상품 새로 나왔으니까 이것도 가입하셔서 3년 후에 기존의 변동금리 상품이 3.5% 이상 유지한다면 그대로 변동금리 상품 이용하시고요. 3년 지나서 기존의 변동금리 상품이 3.5% 이하로 내려간다면 이번에 새로 나온 고정금리 상품 이게 3.5를 지급하니까 이렇게 두 가지 상품을 다 가입한다면 꽃놀이패라고 할까요? 그때 금리 변동에 따라서 자산을 하는 방식을 바꾸어서 하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설명을 또 자세히 쉽게 해주셨는데 이 뭐라 그럴까요? 좀 외람된 질문 같기도 하면서도 꼭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가 생겼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돌파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설명을 해주신 내용의 상품 이름이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이지 않습니까? 급여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일주일 지나고 나면 이자 내고 생활비 카드로 막았던 그 카드값 내고 나면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저축할 수 있는 돈이 과연 가지고 있는 가계가 얼마쯤 될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소개해 주셨던 고정이나 변동금리 상품에 대한 이 수요자의 인기가 시들하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플러스 알파 혜택이 있는 상품을 내놓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예를 들면요.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 뭐 이런 내용들이 일부에서 거론되는 것 같은데요. 소득공제 혜택까지 추가된다면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선 내 근로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기쁨, 희망 때문에
저축하는 근로자가 다소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실 때 그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조금 뚜렷하게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러면 비과세 혜택 카드 사용하는 거 줄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현금 카드 사용하는 것도 뭐 줄인다는 말씀을 하시고 취득세 이거 뭐 연장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가끔 나오셨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월급 생활하는 월급자들의 호주머니의 두께를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돈이 남아야 저축을 하고 또 이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은행에 들어가고 은행에 들어간 돈들이 결국 기업들이 기업 자금으로 또 운영 자금으로 쓰여지면서 경제가 뱅뱅뱅 돌 수 있는데 이게 안 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놔도 제가 볼 때는 신통치 않은 반응이 나올 것 같아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어쨌든 요즘 그 청년들 참 어렵게 저축하고 그러니까요. 어렵게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빨리 이렇게 청년들이 마음 먹고 예. 취직도 되고 또 여유자금 가지고 저축하고 투자하는 그런 날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한은행도 돈 많이 버시고 그리고 또 예. 우리 은행들이 긍정적인 사회적 기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의 서춘수 지점장이었습니다. 네,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14일에 7차 남북 실무회담 개최하자고 제안을 해왔네요. 지난달 28일 6일째 통일부 장관이 마지막 제안이라면서 제안한 지 열흘 만에 나온 제안이고요. 오늘 우리 이 측에서 이 남북 경협에 관한 이 보험금 지급 결정을 했었죠. 아마 나오자마자 북한 쪽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남한 기업에 대해서 북한 출입을 전면 허용하는 것도 같이 발표가 된 걸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7582번님이요. 아까 아하경제를 소개해드렸더니 이 경제교육으로 영혼이 풍부한 경제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7426번님은 방금 서춘수 지점장과 말씀 나눴던 재형저축, 재산형성저축을 제대로 활성화하려면 가입 조건을 좀 대폭 완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보내주셨습니다. 가입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학생도 군인도 안 된다고 하네요.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2355번님 아까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고 아까 저 시급 문제를 문자로 보내주셨던 분 계시죠? 2013년 제가 아까 빨리 읽어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혼돈을 드릴 수 있다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최저임금은 4,860원입니다. 이게 2012년에 4,580원이었거든요. 2012년에 비해서 280원 올랐죠. 한 6.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올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 최저임금은 5,210원으로 지금 안이 나왔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안이 타결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타결됐다는 말은 확정이 되었는지 그 내용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다 한 번씩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세 상담하는 날입니다. 지금 관세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 모두 다 신청해 주시면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서울 02-771-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인 합동관세사무소의 조성민 대표 관세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조성민 관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니까 관세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가 국제간 거래고 그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개방화 이게 신자유주의가 네. 엄청나게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게 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분이 그런 분인 것 같아요. 7572번님인데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콘서트 티켓을 우편으로 받아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공연 티켓이 2장인데 금액이 원화로 3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 경우 관세 내야 합니까? 하셨습니다. 재미있는 케이스네요. 네, 재미있는 케이스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네.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되는 게 원칙이십니다. 예. 근데 이제 관세법상 소액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 물품 가격과 운임을 포함해서
15만 원 이하라고 하면 자가 사용 물품이라고 인정됐을 경우에 한해서 면세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경우는 공연 티켓이 3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당연히 세금을 내셔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이 티켓팅의 그 HS 코드 품목 분류라고 하는데요. 품목 분류를 해보면 그 기본 관세 자체가 그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도 관부가세를 내실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요즘에는 그 국제 간 거래가 많기 때문에 모든 물품에 대해서 면세 범위만 확인하실 게 아니라 기본 관세율이 얼마고 더 나아가서는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들어와서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시면 훨씬 더 그 이득을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4588번님. 여름 휴가 기간 중 저희 부부와 아이 3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면세점에서 구매할 물품이 있는데 면세 한도가 400달러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매하려는 물품이 1000달러인데요. 세 식구라면 면세 한도 총액이 1200달러로 보아서 제가 면세 혜택 볼 수 있습니까? 이분은 전체 나누어서 다 하셨군요. 네,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히 제가 답부터 말씀드리겠다면 일단은 적용 받으실 수 없으십니다. 대부분은 한 분이 그 고가의 물품을 면세점에서 구매를 했는데 다른 분 뭐 아빠나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뭐 다른 걸 구매한 게 없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총 이렇게 1200달러까지 그 확장될 수 있는데 굳이 나는 해봐야 1000달러밖에 안 되니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면세 한도를 몰아주기 한다는 거거든요. 이 면세 한도 몰아주기는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수한 아이가 아주 갓난아이라 하더라도 그 400달러까지 면세 범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챙겨서 지금 혜택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주류 1리터 한 병과 향수 60ml, 담배 200개피까지는 그 400달러에 포함되지 않고 면세 혜택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으시겠고요. 당연히 그 미성년인 아이가 뭐 담배와 술을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되겠죠. 그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 또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돈, 이거는 가족끼리 다 나눠서 들고 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갈 때는 10,000불 이상 들고 나가면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가족마다죠, 그거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거는 세금하고 약간 틀립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2103번님. 이분은 좀 여름인데 해외여행을 하면서 동생의 부탁으로 주방용 칼을 이번에 가족여행 다녀오는 길에 구매하려고 합니다. 면세 범위를 넘으면 관세를 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칼은 반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를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주방용 칼이라고 하면 좀 뭐 브랜드의 제품들을 그 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구매를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고 싶어 하는 욕심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그 총포 도검이나 그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서 이 경우는 그 지방 경찰청장에게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모든 물품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칼의 종류에 따라서 칼날의 길이에 따라서 그 전부 그 어떤 거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정해져 있는데 그럼 나는 뭐 그냥 주방용으로 쓰는 단순한 칼이니까 허가를 안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실 수 있는데 그게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도 그 신청을 해서 그걸 판단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생략된다고 볼 수는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까다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반입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런 칼처럼 이 반입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대충 중요한 것들? 네,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이제 우리 풍속을 해치는 그 성인용 물품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거나 우리 흔히 그 모조품. 모조품들은 뭐 중국에서 이거는 뭐 값싸게 짝퉁으로 산 겁니다 하면서 가격이 비싸지 않아서 관세 뭐 이렇게 혜택 면세 범위 안에 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모조품은 바로 압수해서 폐기 처분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 굳이 거기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는 물품이니까 그런 것들은 아예 반입을 안 하셔야 됩니다. 모조품도 반입이 안 되군요. 여러분 방금 들으셔서 알겠지만 관세 상담 상당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궁금하신 점 서울전화 02-771-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시고요.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다인 합동관세사무소의 조성민 대표 관세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114번님.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요.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외에 일반 매장에서 구매한 물품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있다면 무슨 세금을 어떻게 환급받는 겁니까? 하셨습니다.
네, 이제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정보가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그 소비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 나라에서 소비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소비가 안 되고 이제 반출을 하게 된다면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의도인데요. 200만 원에 구매하신 물품은 쉽게 얘기해서 부가가치세율이 10%라면 20만 원을 돌려받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부가세율이 적게는 19%에서 25%까지 됩니다. 그럼 얼추 계산해도 환급액이 뭐 한 38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도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고가의 백이라든지 이런 거 구매하셨을 때 상당히 많은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모든 나라가 이 텍스 리펀드 제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여행을 많이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이 제도를 두고 있지 않고요. EU 회원국들, 뭐 프랑스, 영국, 독일 같은 경우 여기에는 지금 그 혜택이 보편화되어 있고요. 또 제가 기억으로는 많이 우리가 여행 가시는 중에서 캐나다, 뭐 태국, 뭐 싱가포르 정도는 지금 이런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서 가면 환급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공항 있는 데 있습니까? 네, 반드시 텍스 리펀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 여행을 하시다 보면 매장 앞에 텍스 프리라고 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 매장에서 구매를 하시고 영수증과 환급 영수증을 같이 챙기셔서 모든 공항에 가면 텍스 리펀드 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외국 세관의 도장만 받으시면 그 옆에 별도의 세금 환급소에서 돈을 환급 받을 수 있으십니다. 줄 너무 많이 서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혹시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세요? 조성민 대표 사무사께서. 두루두루 좋아해서 딱히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은 없네요. 저는 지금 밖에서요. 밖이 아니라 우리 청취자 한 분이 4041번님이 이승철 씨 나오셨습니까? 관세사님 목소리 똑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언제 한번 끝나시고 이승철의 여러 가지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그러면. 0421번님, 이런 내용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하셔도 됩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금액이 $400 이상이면 여행 후 입국 시에 세금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면세점에서 제가 구입하고 다른 일행 가방에 구매 물품이 들어있으면 사실상 세관에서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러셨습니다. 네. 사실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셔도 괜찮고요. 솔직한 질문이죠. 정말 솔직하신 질문인데요. 그 세관은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그 일자, 금액까지 다 알고 있고요. 더불어서 입출국한 동반 여행객까지도 이미 세관에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반입을 하였다가는 적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실제 고의적인 대리반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맡긴 사람과 대신 반입해준 사람도 함께 벌금이 부과되고요. 대리 반입한 물품이 고의적으로 했다고 하면 압수처분당해서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최근에 제가 들은 경우는 여자친구의 명품 시계를 대리 반입해준 남자친구까지 같이 벌금을 부과한 사례도 제가 들었습니다. 4617번님이요. 제가 한국에 옷을 사서 베트남 처갓집에 보내는 건 대량은 아닙니다. 50만 원 정도 샀는데요. 택배로 보내는 거 괜찮을까요?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네. 택배로 보내는 건 괜찮으십니다. 근데 50만 원이면은 각 국가마다 면세 한도 범위를 정해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5만 원까지거든요. 그 나라에서도 50만 원이면 분명히 과세는 되실 겁니다. 다인 합동관세사무소의 조성민 대표 관세사와 함께 관세 상담 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누구세요? 무도입니다. 그렇다면 최신 에어컨으로 올여름 무더위 한 방에 날릴 거야. 간다. 에어컨은 하이마트. 무더위 물러갑니다. 최신 에어컨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네, 오늘도 YTN 생생경제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4041번님, 아까 우리 관세사님 이승철 목소리 닮았다고 하신 분, 군인은 왜 최저임금 못 받습니까? 하셨죠? 최저임금은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군대가 사업장일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반대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받아야 될 것이고요. 사업장이 아니다 하면 받지 않아야 되겠죠. 참고로 모병제입니까? 징병제입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질문 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